매일 드시는 음식이 우리 몸을 살리기도 하지만 반대로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 건강에 좋다고 믿고 먹는 음식 중에도 조심하지 않으면 병을 키우는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음식들의 진짜 모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매일 드시는 밥상이 오히려 나를 병들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위험 음식 마이너스 소금. 예를 들어 소금입니다. 우리 어르신 세대에게는 짠 음식이 익숙합니다. 김치, 된장찌개, 젓갈. 맛있지만 나트륨은 혈압을 치솟게 만들고 혈관을 딱딱하게 굳게 합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 원인 중 절반은 바로 과한 소금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짜게 먹는 습관이 오래되면 혀가 둔해져서 점점 더 짜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금은 적당히가 아니라 줄여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럼 소금을 아예 먹지 않으면 괜찮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조건 먹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 몸에는 나트륨이 꼭 필요하거든요. 중요한 것은 적정량입니다. 하루에 소금 5g 정도가 권장량인데 우리가 먹는 김치 한 접시만 해도 그 이상이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는 건강식품이라고 믿었던 음식이 왜 독이 되는지도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보십시오. 두 번째 위험 음식 마이너스 설탕. 두 번째 음식 바로 설탕입니다. 달달한 것이 당기지요. 특히 피곤할 때 단 음식이 생각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설탕은 우리 몸의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범입니다.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혈당을 들쭉날쭉하게 해서 당뇨 위험을 높입니다. 당뇨가 무서운 것은 합병증 때문이지요. 눈, 신장, 신경, 온몸을 망가뜨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무가당 요거트 건강 간식이라고 믿고 드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시중에 파는 요거트 무가당이라 써 있어도 과일잼, 시럽이 들어간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설탕 폭탄입니다. 건강을 위해 먹었는데 오히려 혈당을 올리고 살을 찌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 위험 음식 마이너스 튀긴 음식.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튀긴 음식입니다. 기름에 한번 튀기면 고소하고 맛있지만 문제는 산화된 기름입니다. 기름이 뜨거운 불에 오래 노출되면 몸속에 들어가 독처럼 작용합니다. 혈관 벽에 달라붙어 염증을 일으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 심장병까지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프라이어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지요? 에어프라이어로 기름을 덜 쓰면 조금 낫지만 여전히 높은 온도에서 조리하기 때문에 완전히 안전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쯤에서 잠시 되짚어 볼까요? 우리가 흔히 먹는 짠 음식, 단 음식, 튀긴 음식 모두 맛있고 익숙합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에는 혈관과 장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음식들이 바로바로 독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젊을 때는 괜찮았는데 나이 들고 나니까 건강검진 수치가 갑자기 나빠지는 이유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 중에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잠시 후에는 생강, 마늘, 심지어 토마토까지 우리가 몸에 좋다고 믿는 음식들이 왜 위험할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건강식품도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도 잘못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예를 들어 생강을 보겠습니다. 생강차, 생강청. 몸을 따뜻하게 하고 감기를 예방한다고 많이들 드시지요. 그런데 생강은 혈액을 묽게 만드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액순환에는 좋지만 고혈압 약이나 혈액을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이 과하게 먹으면 멍이 잘 들거나 출혈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몸에 좋다고 알려진 마늘도 과하면 독이 될까요? 맞습니다. 마늘은 강력한 항균, 항산화 작용을 해서 건강식품으로 유명하지요. 하지만 위가 약한 분이 공복에 생마늘을 먹으면 위 점막을 자극해서 속쓰림이나 위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혈압 강화제를 드시는 분이 마늘을 지나치게
많이 먹으면 혈압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결국 몸에 좋은 것도 약처럼 적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마토의 함정. 그렇다면 토마토는 어떨까요? 토마토는 비타민C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노화 방지에 좋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염증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토마토, 가지, 감자 같은 채소에 들어있는 솔라닌이라는 성분이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절이 자주 붓고 아픈 분들은 토마토를 과하게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잠깐 질문. 그렇다면 어떤 음식을 얼마나 먹어야 안전할까요? 정답은 적당히 다양하게입니다. 특정 음식만 몰아서 먹는 것이 아니라 여러 음식을 골고루 적은 양으로 챙겨 먹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 몸은 균형을 좋아하지 한쪽으로 치우친 것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콩에 숨겨진 위험. 이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콩입니다. 두부, 두유, 된장. 건강식의 대표지요. 그런데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갑상선 호르몬 흡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드시는 분이라면 약효를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또한 콩에는 퓨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것이 요산 수치를 올려서 통풍을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우유에 대한 오해. 그럼 이제 또 다른 질문. 우유는 어떨까요? 매일 아침 드시는 분이 많으시지요?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 공급에 좋습니다. 하지만 유당을 잘 소화하지 못하는 분들, 특히 한국인 중에는 유당불내증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유를 마시면 속이 더부룩하고 설사를 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지요. 어떤 분들은 그것을 그냥 체질이 약하다고 생각하고 넘기는데 사실은 소화 효소가 부족한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우유 대신 락토프리 우유나 요거트, 치즈 같은 발효유 제품이 더 잘 맞습니다. 잠시 후에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을까요? 라는 질문도 다뤄보겠습니다. 과연 정말 그럴까요? 과일의 함정 마이너스 과당. 과일 이야기를 해보지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해서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과당입니다. 사과, 배, 포도, 수박. 달달하고 맛있지요. 그런데 과당은 혈당을 천천히 올리긴 하지만 간에서 바로 지방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을 너무 많이 먹으면 간에 지방이 쌓이고 결국 지방간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과일을 무제한 건강식으로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여기서 질문. 그럼 과일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입니다. 하루에 사과 반 개, 포도 한 줌, 딸기 몇 개 정도. 소량을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한 번에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적게 자주 먹는 것이 혈당에도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이쯤에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음식은 좋다, 나쁘다가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나이, 건강 상태, 먹는 양과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해지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에서 자주 먹는 음식 중 정말 절대 조심해야 하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잠시 후에는 가공식품, 즉석식품, 그리고 음식 조합의 함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꼭 놓치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음식들, 가장 조심해야 할 음식 중 하나는 바로 가공식품과 즉석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라면, 편의점 도시락. 손쉽고 맛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것은 단백질보다도 방부제, 나트륨, 포화지방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햄이나 소시지 같은 가공육은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입니다. 젊을 때는 그냥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도 50대 이후에는 몸이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서 이런 성분이 혈관과 장기에 쌓입니다.
그러니 조금씩 자주 먹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여기서 질문. 라면 한 그릇 가끔 먹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요? 라면은 국물까지 다 먹는 순간 하루 나트륨 권장량을 훌쩍 넘어섭니다. 게다가 기름에 튀긴 면발, 화학 조미료까지 들어있지요. 가끔 먹는 것은 괜찮을 수 있지만 문제는 습관입니다. 주 23번 이상 먹는다면 분명 건강검진 수치에 빨간불이 켜질 것입니다. 위험한 음식 조합.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음식끼리의 조합이 독이 될 수도 있을까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시금치와 두부를 같이 먹으면 칼슘 흡수가 방해됩니다. 시금치에 들어있는 수산 성분이 칼슘과 결합해서 돌처럼 굳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고기 먹고 곧바로 차가운 녹차를 마시면 철분 흡수가 줄어듭니다. 그러니 무조건 몸에 좋다고 생각한 조합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로 오렌지 주스와 약입니다. 아침에 비타민C를 보충하려고 오렌지 주스를 드시면서 약을 같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그런데 산도가 강한 오렌지 주스는 일부 약의 흡수를 방해하거나 약효를 지나치게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약은 물과 함께 먹으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잠시 후에는 더 충격적인 음식 조합 사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명적인 조합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술과 진통제입니다. 머리가 아프거나 관절이 쑤셔서 약을 먹는데 술도 곁들인다. 이것은 간에 큰 독입니다. 술 자체도 간을 힘들게 하는데 거기에 진통제 성분이 겹치면 간세포가 손상돼서 간경화, 심하면 간암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와 철분제 조합도 위험합니다. 철분제를 드시는 분이 커피와 함께 복용하면 철분 흡수가 크게 떨어집니다. 결국 약은 먹었는데 효과가 없는 것이지요. 이런 것을 음식이 약을 방해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질문. 그렇다면 음식을 안전하게 먹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적당히, 따로, 천천히입니다. 마이너스 적당히 한 번에 너무 많이 먹지 말고 욕심내지 않기. 마이너스 따로 음식과 약, 음식과 음식 사이에 시간 간격 두기. 마이너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소화가 잘 되게 하기. 마무리. 이제 오늘 이야기들을 정리해 볼까요? 잘못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짜게 먹는 습관, 달달한 간식, 튀긴 음식, 그리고 몸에 좋다고 알려진 생강, 마늘, 토마토, 콩, 우유, 과일까지. 모두 어떻게,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가공식품과 음식 조합까지 조심해야 했지요. 결국 중요한 것은 균형입니다. 나이 들수록 몸은 섬세해지고 작은 실수 하나가 건강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그렇다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내 몸 상태를 잘 알고 적당히 조절하면서 즐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어떤 음식을 챙겨 드시고 또 어떤 음식은 피하려고 노력하시나요? 댓글로 경험과 생각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몸속 나이를 되돌리는 음식 습관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 만들어가요.